자, 81회 전산회계 1급 문제풀이 가보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은 무엇인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며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 자본거래인데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니라면 거기다 적어요. 자본조정에 대한 거라고요. 자본조정. 자,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여기에 바로 자본조정이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임의 적립금, 요것은 이익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 여러분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은 임의 적립금, 임의 적립금이라 이익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 자, 여러분 다 같이 답은 1번의 답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러면 자본조정에 해당되는 거니까. 또 자본조정에 여기 안 나온 게 있는데 자본조정 하나 메모 더 해놔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자본조정이에요. 자본조정.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주식 배당할 때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배당하기 전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건 자본조정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주식을 배당해 줄 때에는 미교부 주식 배당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 자본금으로 오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자본조정. 나는 자본조정에 대해서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런 분은 어디로 오라고요? 여기 보세요. 개정과목 및 적용등록. 자본조정. 자본조정 클릭해봐요. 그러면 자본조정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모르는 것도 나왔네.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신주발행비,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여기 나왔죠. 그죠? 이렇게 미교부 주식 배당금, 감자차손, 신주청약 증거금,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식 매입 선택권까지 이렇게 해서 자본조정에 해당되는 걸 와서 참고할 수 있다. 다음 2번 들어갑니다. 기말 재무상태표의 일부이다. 당기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대손상합비는 얼마인가? 여러분 이 문제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깝깝해요. 그죠? 자, 그러면 그것을 시원하게 지금 해줄 테니까 잘 봐봐요. 자, 요것은 여러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분께는 여러분 예상액 메모해놔요. 마이너스 대손 충당금 잔액. 이러면 설정액이 나와요. 설정액. 예상액,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요걸 알고 있으면 문제가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예상액 마이너스 대손 충당금 잔액이다. 그러면 여기서 예상액을 찾으면 돼요. 여기서 예상액 찾는 게 키포인트인데요. 기말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 잔액, 여러분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 여기에 여러분 예상액이라고 아시면 문제 금방 풀려요. 대손 충당금 우리 회사가 11만원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기말 잔액으로. 예상액이에요. 그게. 요걸 예상액이라고 전화를 해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거 예상액은 11만원이에요 라고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만원 마이너스, 이때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줘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가 지금 11만원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대손충당금이 얼마가 있느냐 봐야지. 기초에 대손충당금이 73,000원 있었어요. 그런데 대손 발생을 했네. 갖다 쓴 건, 사용한 건 30,000원이에요. 그러면 잔액은 얼마 있나요? 73,000원에서 30,000원을 빼면 얼마 나와요? 43,000원 나오네요. 43,000원을 빼면 이번에 보충할 금액이 나와요. 그 설정할 금액이. 그럼 11만원에서 43,000원을 빼면 67,000원이 나오네요. 67,000원. 그래서 답은 67,000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있잖아.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11만원은 예상액이다. 요걸 아시면 금방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들어갑니다. 자, 3번은 다음 중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이 결의된 후 실제 현금으로 배당한 거. 자, 여러분 결의된다 그러면 여러분 현금 배당이 결의된다 그러면 주주총회 날짜예요. 주총.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했어요. 야, 우리 이익여금 나눠 먹자라고. 원래 이익여금 대변에 있는데 오늘 갖다가 쓸 거예요. 배당할 때 차변의 이익잉여금 대변에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이날 주지 않아요. 배당금을 주기로 결정만 한 거지. 그러므로 분개할 때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분개해요.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은 여러분 다같이 부채라고 적어 놓으세요. 미지급 배당금은 다같이 뭐라고요? 부채라고요. 부채. 그런데 부채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물어본 것은 결의된 이후 실제 현금으로 현금 배당이 지급된 시점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요 결의된 시점 요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게 되는 시점. 그러면 요걸 먼저를 알아야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부채를 잡아놨던 거 오늘 요거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변에 있던 미지급 배당금이 차변으로 옵니다. 부채 감소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그리고 실제로 대변에는 현금이 나가는 경우죠.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은 차변에 오는 것은 부채가 줄어드는 거죠. 부채 감소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이 오는 것은요.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자산의 감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되지요. 자, 부채 감소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 답이네요. 다음 4번 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통화 대용증권 요거 현금 맞네요. 20만원. 우표 갖고 밥 사 먹을 수 있나요? 수입인지 갖고 술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표하고 수입인지는 이런 것은 돈 아니다. X 치세요. 보통예금 곧바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지요. 현금 3개월 이내 현금이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정기예금은 기간이 안 나왔네요. 그러면 여러분 곧바로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되니까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넘었지요. 100일이면 요거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색칠해 놓은 거 2개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시면 되겠는데 답은 50만원이 나오네요. 답은 1번입니다. 다음 5번으로 갑니다. 5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거래가 아닌 거 뭐라 그랬나요? 거래가 아닌 거. 거래가 아닌 것. 아닌 것. 또 써볼까요? 거래가 아닌 거. 주문. 주문하고 계약. 약속. 담보 제공. 이런 것들은 자산부채 자본의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 했다. 우리 회사에 돈 나갔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비용이 발생됐어요. 현금 차입하기로 결정하다. 차입하기로 결정만 했지 않아요. 실제로 차입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이 없어요. 그러므로 답은 몇 번이다? 3번.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회사 주식이 가격이 하락했으면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 조건이 감소된 거잖아. 예를 들어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거래라고 할 수 있고요. 5번에 3번은 거래가 아니다. 다음 6번.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을 때 회사의 자본 동그라미. 여기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죠. 자, 여러분 상품 자산이라고 적어요. 차변 대여금 자산, 매입 채무는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 자산, 그 다음에 비품 자산, 미지급금은 부채라고 적어놓으세요. 지금 내가 색칠해 놓은 건 자산이잖아요. 색칠해 놓은 게 자산이고 여러분 색 안 칠한 건 부채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기로 두들겨 보실까요? 두들겨 보실까요? 자, 상품 10만원, 10만원 플러스, 자, 대여금 4만원 플러스 현금 만원 플러스 비품 8만원. 지금 자산은 23만원 나옵니다. 자산은 23만원. 부채 이제 계산하러 갑니다. 이 두 개 더하면 9만원이죠. 9만원을 빼보세요. 곧바로 9만원을 빼면 14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 14만원이 바로 자본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다음 문제 7번 들어갑니다. 7번 문제는요. 총평균법에 의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총평균법은 전체 평균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 보도록 해볼까요? 자, 총평균법을 해볼 거예요. 자, 기초 100개가 있었어요. 곱하기 2,000원짜리였어요. 그러면 얼마 나온가요? 이게 얼마 나오냐고 묻잖아. 20만원 나와요. 20만원. 그 다음에 또 매입했어요. 그렇죠? 매입했어요. 900개를. 그럼 요거 플러스 평균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로 열어줄까? 900개 곱하기 3,000원 해볼까요? 900개 곱하기 3,000원은 얼마 나올까? 얼마 나올까? 이것은 얼마 나와? 270만원. 270만원.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판매 800개를 판매했고, 일단은 여러분 평균을 내야 돼요. 자, 전체 금액이 지금 얼마 들었냐면 20만원과 270만원. 전체 금액이 얼마냐면 두 개 더하면 290만원. 290만원 들었는데 나누기 수량이 100개고 900개를 더하면 1000개인가? 1000개. 전체 금액 나누기 전체 수량을 하면 전체 총 평균이 나와요. 총 평균은 얼마가 나오냐면 2,900원. 2,000 얼마? 900원이 평균 단가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것은 뭘 물어봤냐면 이제 평균 단가가 2,900원입니다. 하나의 평균 단가가. 자, 상품을 몇 개 팔았냐면 800개 팔았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지금 1000개 있었잖아요.
1000개. 기초에 100개, 900개 매입했으니까 1000개 중에서 몇 개를 팔았다고? 800개를 팔았으면 기말에 몇 개 남았어? 200개가 기말 재고예요. 곱하기 방금 구해놓은 평균 단가 있죠? 2,900원. 그러면 기말 재고액이 나오겠죠. 기말 재고액은 얼마 나오나요? 자, 200 곱하기 200개 곱하기 2,900원 하면 58만원 나옵니다. 58만원 이렇게. 그러면 답이 58만원은 3번이 답입니다. 58만원. 다음 주주나 제3자 등으로부터 현금이나 기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대요. 무상으로 증여를 받았을 때 생기는 이익. 여러분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어요. 그래서 이익 난 게 자산 수증이익이라고 하죠. 다 같이 뭘 한다고요? 자산 수증이익. 여러분 채무 면제 이익은 좀 비슷한데 채무를 면제받았어요. 내가 갚을 돈이 있었는데 그거 갚지 말으래요. 그래서 채무를 면제받음으로 인해서 이익 난 게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여기서는 자산을 수증받아서 이익 받았으니까 자산 수증이익이라고 합니다. 재무회계 8번까지 끝났죠, 여러분? 예.